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투임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취재 과정에서 이 취재단을 이 취재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일었던 것 같습니다. 전속 촬영 담당자에게만 정상회담 촬영과 이제 이 취재가 가능하게 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 가기 전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또 지금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이제 어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취재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않고 보통 이제 회담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데 질의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현장 기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캄보디아에서 발리로 G20 정상회담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또 일본과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촬영 기자,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아마 회담 내용을 메모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언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고 싶은 거, 취재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고 또 질의응답을 못하니까 궁금한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질의도 하지 못했고 또 발언 내용과 사진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좀 왜곡되거나 편집돼서 좋은 것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측면에 있는데 조금 대통령실에서 가기 전부터 언론 취재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잘 했었으면 좋았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MBC와 특별히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방송 파문, 또 지난번에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관해서 방송을 하면서 또 대역을 쓰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방문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회담 이후에 나오는 비속어 논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MBC가 그동안에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MBC와 대통령실과의 어떤 좀 합리적인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회담 또 취재에 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대통령실에서 이번 순방에 의해서 언론 보도는 좀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취재진들의 전용기 탑승은 없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은 추첨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MBC만 콕 찍어서 전용기 탑승 배제하면서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언론 기관 또 언론 단체들과 좀 갈등 대립 관계로 있는데 국민이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양쪽 다 딱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동행 취재단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이유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감 없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이제 취재를 해서 전달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방 기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정상회담이었어요. 정상회담에 이 동행 취재단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과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득될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도어스태핑까지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제한한 것, 거부한 것부터가 좀 그렇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을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동행해서 간 것은 그 현장에서 일일이 취재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접근 자체를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취재를 제약하고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라든지 자료만 가지고 보도하라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보도 취재의 대상을 대통령실에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동정과 관련해서도 일절 지금 언론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있고 사후에 통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실의 언론관이 언론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또는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언론의 문제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언론의 그 취재 접근을 제한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제 언론 그 표현의 자유를 이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논란이 확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 있지. 이제 G20 또 그 이후에 전체적인 총평하는 기자들과의 뭐 인터뷰라든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뭐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21조에 보면 우리가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보면 타인의 명예라든지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하거나 또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 자유가 제한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특정한 언론사를 그동안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MBC가 책임 보도, 공정 보도, 또 합리적인 보도를 하지 않아서 상당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조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과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를 보도 취재를 좀 개선하기 위한 좀 노력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실과 또 정부와 조금 정리정돈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원래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도 조금 합리적인 책임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이제 국익이 달려 있는 대통령의 이제 외국 순방 외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실한 사실 팩트 보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좀 국익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보도할 것이냐 이런 것 좀 성숙된 언론의 보도 고민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사안은 이 대통령실과 MBC 기자와의 어떤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공동 취재단의 취재에 대한 그 문제이거든요. 근데 공동 취재단의 취재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취재하는 거 이제 접근을 막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상 우리가 볼 때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 정도 이제 취재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가?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이 회담 내용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이후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접근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모두 발언 정도 취재하고 뭐 그 앞에 이제 스케치 촬영하고 이 정도인데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 이제 제안한 이유는 결국 이제 지난번에 MBC 보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과 대통령과의 짧은 만남 이후에 본인 이제 혼자 던졌던 그걸 풀 기자단에서 녹취를 픽업을 해가지고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재발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좀 배제를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아예 풀 기자단 또 동승 기자단의 취재 접근 자체를 봉쇄한 건데 이거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의 자유와 또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언론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MBC 사태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일단 MBC의 보도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MBC 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은 그 녹취된 내용을 같이 현장에 갔었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다 함께 듣고 맞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MBC가 보도했고 두 번째로는 MBC만 보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국내 언론사들이 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MBC가 왜곡 보도를 했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MBC 보도가 맞다라는 국민 여론이 더 훨씬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MBC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전용기의 탑승을 배제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누군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 전용기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유물이 아니니까 국가의 공적 자산이거든요. 더구나 대통령 전용기는 일종의 공적 공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에 이건 취재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제 법적 논쟁으로 저는 비화될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법적 논쟁으로 법적 다툼으로 비화가 되고 있어요. 일단 뭐 MBC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언론 단체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왜 직권남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데 특정 언론사를 타지 마라. 라게 하게 되니까 이건 권한을 남용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과연 이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정당한 권한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좀 남용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좀 분명하게 좀 뿌리를 뽑을 그런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계속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만 이제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야당 모두 상당히 좀 그 국정조사를 놓고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당내 기류도 상당히 좀 강경한 쪽으로 좀 각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 2주 안에 이 이견을 좀 좁힐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11월 9일 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또 11월 10일 날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11월 24일 날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169명과 기타 정당에서 181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외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명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특수본에서 한 570여 명의 수사관들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조사 중인데 그저 신속하고 아주 광범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명분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목전에 두고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른팔이던 김용 민주당 연구원 부원장이 지금은 구속돼서 기소가 돼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조만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즉 이슈를 전환하기 위한 방탄용 국정조사이지 않을까. 그래서 명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당 장외에서 서명 투쟁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제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남은 예산과 법안 처리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앞으로 합의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정조사 요구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제대로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책임과 원인 규명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행안부, 총리실 심지어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후속 조치 이렇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국정조사를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 또 문제가 있다
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하니까요.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장애 투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애 투쟁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장애 투쟁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81명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여야가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로 하지 않으면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결과물이 상당히 좀 성과를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장애투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동참을 끌어내야 되니까 장애투쟁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국정조사를 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지금 158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명백한 행정 참사 아닙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지휘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도 112 신고받고 대응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들도 정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방탄 국정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정조사하고 이재명 방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은 검찰의 수사가 중단이 됩니까? 기소가 중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 재난을 정치화하고 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과 이런 논리야말로 오히려 재난을 정치화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주 초반을 이제 기억을 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뭐 찬성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배제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들은 이제 이 경찰과 검찰의 이제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그 입장이라든가 발언을 놓고 좀 비판하는 그 좀 기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이 좀 그 여당 내에 이런 그 좀 강경한 기류가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왜 국민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압박을 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명분이 그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거든요. 지금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국정조사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강제성도 없어서 정말 조사를 해서 실효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부르고 행안부 장관 부르고 총리 부르면서 정치적 논쟁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 정기국회 시간을 허비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기는 어렵고 단지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중요한 예산도 남아있고 법안 통과도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야당과 좀 소통하면서 야당과 협상해 볼 여지를 두기 위해서 본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마 중진회의에서 아마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는 여당이 받기가 어렵고 아마 일방적인 야당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정기국회 마지막이 여야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와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데 국정조사 안 하면 뭘 국정조사하죠? 156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졌고 정부의 책임이 명백한데 국정조사 안 하면 어떤 것을 하죠? 실제로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조사했고 성수대교 붕괴 때도 국정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은 뭐 결과물이 안 나오고 싸움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회의 존립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정조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명분은 국민들의 여론이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잘못 70%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해라라가 50% 넘고 심지어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당연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국정조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여야 간의 이제 극한 대치가 상당히 좀 계속될 것 같다,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 추이도 상당히 좀 변수로 끝까지 좀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일주일 후에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좀 접점을 찾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